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수영의 쌍두마차 황선우, 김우민이 나란히 금빛 여경을 선보이며 새 역사를 합작했습니다. 200m, 400m 결승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한국 수영의 역대급 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특히 황선우의 마지막 50m 질주는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선우는 13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4초 75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 은메달, 2023년 후쿠오카 대회 동메달을 땄던 황선우는 개인 첫 금메달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수영의 전설 박태환은 주종목이 아닌 자유형 200m에서는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2007년 멜버른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시아로 범위를 넓혀도 황선우가 역대 두 번째입니다. 황선우 이전에 아시아 선수가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2017년 부다페스트, 2019년 광주 대회의 순양뿐이었습니다. 황선우가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새 역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도하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쾌조의 행보를 이어가면서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황선우는 출발부터 가장 빨랐습니다. 100m 지점까지 50초 27을 기록하며 선두에서 여경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150m 부근에서 홉슨에게 잠시 1위 자리를 내줬으나 놀라운 마지막 스퍼트를 보여주며 역전에 성공해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황선우의 라스트 50m 구간 기록은 26초 89의 엄청난 기록을 내면서 어떻게 저런 속도를 낼 수 있냐며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는데요. 이로써 황선우는 지난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3년 후쿠오카 대회 동메달, 이번 대회 금메달까지 한국 수영 최초로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획득도 황선우가 최초였는데 이번에 기록을 더욱 늘렸습니다. 황선우는 경기 직후 소속사인 올드스포츠를 통해 그동안 없었던 금메달을 획득하게 돼 굉장히 뿌듯하다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싶었는데 그 꿈을 오늘 이뤄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전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치고 나섰던 초반 레이스에 대해 그는 100m까지 페이스가 괜찮았다. 옆에 홉슨이 속력을 높였지만 따라가면 내 레이스를 망칠 것 같아 계획대로 운영했다면서 마지막 50m에서 승부를 걸었던 게 잘 풀려서 1분 44초대 좋은 기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황선우는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만 18세 나이로 참가해 한국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결선에서는 각각 7위와 5위에 머물러 입상에는 실패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세계선수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유력한 메달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 잇따라 입상권을 유지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2개 등 6개의 메달을 목에 걸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 금메달로 한층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황선우는 이제 파리올림픽 개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 메달 획득에 있어 좋은 발판을 마련한 것 같다며 테이퍼링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금메달을 땄다. 남은 5개월 동안 잘 준비하면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선우의 올림픽 꿈이 연그러가는 가운데 한국 수영도 벌써 4개의 메달을 따 역대 세계선수권에서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한국 수영에는 경사가 있었는데요. 김우민이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 42초 7일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우민에 이어 황선우까지 금메달을 따면서 한국 수영은 세계선수권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리스트를 2명이나 배출하게 됐습니다. 단일 세계선수권에서 복수의 한국인 메달리스트가 나온 것도 이번이 최초인데요. 김우민의 400m 결승 경기에서는 김우민의 초반 전력 질주 전략이 통했습니다. 이날 결승에서 김우민은 25초 3위, 2위로 50m를 턴한 뒤 더 속력을 높여 1위로 올라섰습니다. 300m 지점까지 세계 기록 페이스를 유지할 정도로 김우민이 독주했는데요. 300에서 350m 구간은 28초 78, 마지막 50m 구간은 27초 89로 속력이 떨어졌지만 초반에 격차를 벌려놓아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위닝턴은 마지막 50m 구간을 26초 67로 역영했지만 김우민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김우민은 이 종목에서 2022년 부다페스트 6위, 2023년 후쿠오카 대회에서 5위를 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자유형 400m 정상에 오르는 등 3관왕을 차지하며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 자리를 굳힌 김우민은 도하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이제는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에서도 시상대에 서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우민은 도하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이제는 아시아 최강을 넘어 파리올림픽 우승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수영 불모지로 여겨졌습니다. 한국 수영의 올림픽,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은커녕 결승 진출조차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단번에 바꾼 것이 박태환의 등장이었습니다. 만 17세이던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등극하며 스타의 탄생을 알린 박태환은 한국 수영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 200m 동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수영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자유형 400m 금메달, 200m 은메달을 땄다. 역시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박태환은 2011년 상하이 세계선수권에서는 자유형 400m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자유형 200m, 400m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태환이 주춤하면서 한국 수영은 세계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박태환은 2013년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에는 휴식을 이유로 나서지 않았고 2015년 카잔 대회에는 도핑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박태환은 전 종목 예선에서 탈락했고 2017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도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4위에 머무는 등 시상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박태환이 은퇴한 뒤인 2019년 안방인 광주에서 세계선수권이 열렸지만 한국 수영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영에서는 김서영을 제외하고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김수지가 동메달을 따 작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황선우가 등장하면서 한국 수영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황선우는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는 못했으나 세계 무대에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자유형 200m 예선에서 당시 한국 신기록이자 세계 주니어 신기록인 1분 44초 6위를 기록해 전체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고 결승까지 올라 최종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는 47초 56의 당시 아시아 신기록을 써내며 아시아 선수로는 1956년 멜버른 대회 다니 아스시 이후 65년 만에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황선우는 이듬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획득, 11년간 끊겼던 메달 명맥을 이었습니다. 2023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는 동메달을 수확해 박태환도 하지 못한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김우민, 이호준 등 기대주가 속속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면서 이들의 성장을 부채질했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이 남자 계영 800m에서 세계 무대 메달 가능성을 보고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간 것은 이들이 기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우민도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2017년 박태환 이후 5년 만에 결승 진출을 이뤄냈고 최종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후쿠오카 대회에서는 역시 결승에 올라 5위에 올랐습니다. 김우민은 이번 대회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점령했습니다. 한국 수영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 6개, 은 6개, 동 10개 등 22개의 메달을 쓸어담으며 역대 최고 성적을 냈는데 이때도 황선우와 김우민이 쌍두마차 역할을 했습니다. 황선우는 금 2개, 은 2개, 동 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거머쥐었고 김우민은 한국 선수로는 역대 세 번째로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둘을 앞장 세운 한국 남자 대표팀은 계영 800m에서 아시아 신기록 수립과 더불어 사상 첫 단체전 금메달을 일궜습니다. 성장을 거듭한 둘은 도하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따며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이번 대회 다이빙에서 김수지가 여자 3m 스프링보드 동메달을, 김수지 이재경이 혼성 싱크로 3m 스프링보드 동메달을 딴 가운데 황선우와 김우민이 나란히 금빛 영령을 펼치면서 한국 수영은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 성적을 일찌감치 예약했습니다. 이번 대회 계영 800m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계영 대표팀의 원투펀치인 황선우, 김우민이 나란히 금메달을 따 기세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나아가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올림픽에서는 변방으로 밀렸던 한국 수영이 다시 중심에 설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다가올 파리올림픽에서는 여러 명의 한국 선수가 시상대에 서는 모습을 꿈꿔볼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